자, 그래서 일단 지금 다른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특히 다른 건 다 괜찮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개념 익히 9번도 개념 익히 9번 한번 볼래요? 이거 선생님이 안내 아예 없이 너희가 풀 수 있거든요. 한번 풀어볼래요? 개념 익히 9번?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개념 익히 9번 치우도 해봐. 개념 익히 9번 x바가 그럼 어떤 분포인지를 적어보고 그렇죠? 일단 x가 13 4라고 써놨을 때 헷갈리지 마세요. 2의 제곱입니다. 표준차 2예요. 13,4 이럴 때 그러면 x바는 뭘 따르겠니? 13, 루트 n분의 2 이거의 제곱 이걸 따르겠죠. x바는 이걸 따를 거예요. 근데 p x바가 12, 14 얘가 0.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을 줬어요. 그냥 표준화해. 표준화를 그냥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그럼 루트 n분의 2분의 12 빼기 평균 마이너스 1 루트 n분의 2분의 14 빼기 41 이렇게 요 확률이 0.9 이상이다 이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게 이게 표준 정규분 곱선에서 얘가 제로인데 그럼 이제 이 부분이 0.45가 되는 순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값이 0.45가 되는 순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표에 얼마라고 돼 있어? 0.45 1.65라고 돼 있죠. 1.65일 때가 얘가 0.45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0.9 이상이 되려면 이 녀석이 얘보다 오른쪽에 박혀야지 얘가 그렇지. 그래 0.45 이상 되는 거 맞죠? 너무 간단해.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n이 1.65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그래서 뭐 그냥 뭐 아주 상식적으로 다 풀립니다. 네. 뭐만 하면 돼? 그냥 x바의 분포만 하면 돼.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막 개념적으로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뭔가 혼미하고 뭔가 복잡하고 나 잘 모르겠고 했는데 문제를 풀면은 그냥 다 풀려요. 다만 개념적으로 여러분이 좀 막힐 수 있는 거는 개념 키 8번 정도입니다. 문제 끝났나요? 미안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단원에서 뭐가 하나 남았냐면 저게 남았어요. 표본을 구성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고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표본에 대한 구성, 표본을 구성하는 거, 표본을 구성한다. 표본의 구성. 이게 난이도가 꽤 있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 출제를 되게 잘해요. 자, 이게 어떤 소재냐면 개념팀 3번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팀 3번에 이게 이제 교육청 문제고 아예 그냥 아무튼 이거 풀고 그다음에 711번도 풀게요. 이게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됐는데 애들이 되게 당황했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물론 얘는 말고 711번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여서 일단 개념표 3번 볼게요. x 자 여기 확률 p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주고서 3분의 1, 2분의 1, a 이렇게 줬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을 아예 이 문제는 아니야. 미안해. 얘들아 이 문제는 내가 말하려던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내가 말하려던 문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이거랑 상관없는 문제야. 얘들아 주제가 잘못됐어. 지울게. 그냥 개념 계산하는 그냥 평범한 문제야. 자 그냥 풀게 이거는 어떻게 됐나 보면 크기가 16이다. n이 16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래요. 평균 그리고 분산을 구하래. 이거 구하래. 그냥 구하면 돼. 자 일단 그러면 우리는 x의 평균만 구하면 되지 일단. a가 얼마예요? a가 6분의 1인가요?
맞죠? A는 6분의 1일 거예요. 이거 계산하시면 확률이 합이 1 돼야 되니까. 알지? 확률이 합이 1 돼야 돼서 A는 6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평균 구할 수 있죠. 모평균. 모평균. 촥촥촥 해서 구하면 되잖아. 다 곱해서 더하면 얼마 나와? 컨닝해야지. 평균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다음 분산도 구할 수 있죠. 별량 제곱 평균 빼기 평균 제곱. 해서 분산을 구했더니 분산이 4분의 5가 나온대. 이거 계산을 너희가 하면 돼. 이걸 계산을 해서 이게 나왔단 말이야. 이 x바를 구하라고 했잖아. 얘는 그냥 모평균과 같으니까 m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n분의 v라고 했어. n분의 v. 그래서 16분의 분산 4분의 5. 이게 답이야. 이 문제는 그냥 뭐 아무나 풀어. 아무나. 이 문제는 못 풀면은 그게 바본 거야. 근데 뭐가 문제냐? 711번 같은 게 문제인 거예요. 711번. 요거 때문에 하려고 한 거야. 자, 다시 제목 다시 쓸게. 표본의 구성. 표본 구성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이게. 자, x가 있고요. 확률이 있습니다. 10, 20, 30, 2분의 1, a, 2분의 1 빼기 a. 자, 이렇게 줘놓고는 뭐라고 했냐면 크기가 2인 표본을 구성을 한대요. 구성을 할 때 x발 평균이 18이고 x바가 21 확률을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일단 한번 풀어봐. 일단 한번 풀어볼게. 이 문제가 출제됐을 때 친구들이 다소 당황했던 이유는 평소에 이 단원의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맨날 정규분포 해갖고 확률 구하고 이런 것만 맨날 풀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게 이상한 게 물어본 거야. 애들이 좀 당황했었어요. 시우야, 일단 손 좀 대봐야 되는데 얘를 알려줬다라는 얘기는 모평균 알려준 거지? x바의 평균이 모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x의 평균을 알려준 거니까 a는 구할 수 있어. a까지는 구해봐야지. 해봐 어서. 그지? a는 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얘기야? a는 구했니? a는 구했대. a 얼마 나와요? a 얼마 나오니? 응? a 5분의 1 나왔어? a 5분의 1 나왔나요? a 5분의 1 나왔대. 자, 이거 이용해서 a를 구하세요. a 계산하면 5분의 1 나올 겁니다. 평균이 18임을 이용해서 a를 구했어요. 그럼 여기가 5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3? 자, 이렇게까지 이제 했는데 px바가 21 확률을 이걸 이제 못 알아들은 거야. 친구들이 이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제 이미 이런 건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도 있을 텐데 바로 이거는 표본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니를 너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표본이 구성되는 방식이 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 자, 우리가 표본은 어떤 식으로 구성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표본은 복원 추출로 구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자, 10, 20, 30 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 표본들은요. 표본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긴 순서쌍이에요. 순서쌍이야, 순서쌍. 그래서 가능한 표본들이요. 10, 10, 10 붙어 있는 거, 10, 10. 10, 20, 10, 30. 그 다음에 20, 10, 20, 20, 20, 30. 마지막으로 30, 10, 30, 20, 30, 30까지. 이렇게 가능한 표본들이 9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 중에 평균이 20이 되는 놈이 누구니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본의 구성 원리를 인지를 제대로 못했다면, 복원 추출 이런 거를 이해를 잘 못했다면 이 문제 안 풀리는 거죠. 의외로 별거 아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요, 이 문제가 출제되기 전까지는 요 단원의 문제는 늘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어요. X의 분포 주고 X바의 분포를 찾은 다음에 야 정규 분포가 갖고 막 이렇게 확률 늘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이러니까 애들이 당황했던 거야. 그럼 애들 그때는 표본의 구성 방법을 잘 몰랐나요? 솔직히 잘 몰랐어요. 적어도 아이들은. 정확히 이거 표본이 이런 식으로 복원 추출이고 순서쌍이고 이렇게 구성되는 거를 명확히 짚어주는 선생님들이 너무 없었어. 지금도 별로 없어요. 지금. 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너희들한테 좀 꼼꼼하게 알려줄 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20인 걸 여기서 찾으면 돼요.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들 확률을 구해야지. 이렇게들 확률. 그럼 뭐야? 1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30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3.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될 확률. 20이 나올 확률은 5분의 1. 이거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3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거를 다 더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표본 구성의 원리를 묻는 문제들이 어렵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애들은 오히려 쉬워. 근데 이런 문제가 오히려 어렵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게 경향이 이런 걸 잘 물어봐요. 최근에 이런 걸 잘 물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물어봐요. 자, 그러하면 지금 배운 게 있으니까 354쪽에 자, 354쪽에 네, 뭐 개념팀 4번을 한번 볼까요? 개념팀 4번. 개념이 팀 4번이에요. 요거는 사실 표본 구성하는 걸 물어본 문제는 아니야. 이 문제는. 이 문제는 그냥 x의 평균 분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x바의 평균 분산 구하면 되는 그냥 그 정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 표본 구성하는 문제가 되게 좋은데 그게 출제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하나 있구나. 일단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개념팀 4번은. 왜냐면 그냥 x의 평균 분산만 구하면은 크기가 3이니까 x바의 평균 분산이 구해지거든요. 765번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65번.
765번이 비슷한 문제야.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풀어보세요. 765번. 자, 단원종합입니다. 블루, 노멀. 얘가 비슷한 문제예요. 이거 이제 그 아까처럼 확률표 그린 다음에 x바가 2일 확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반복해서 두 번 꺼낸다고 했으니까 크기가 2짜리인데 x바가 2일 확률은 그럼 무슨 소리겠니 이거야. 그 말은 두 원소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두 원소의 합이 4일 확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렇게 다 쓰긴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할 때 이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 다 적을 필요는 없고 구성 원리가 이렇다는 거 알았잖아. 다음에 풀 때는 두 개 합이 40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x바가 20일 확률이라는 건 합이 40일 확률. 이렇게 두 개 뽑힐 확률을 구하면 되는구나. 요거 두 번 뽑힐 확률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하면 된다고. 구성 원리가 이러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그래서 방금 그 포럼색 그 문제도 700몇 번이어서 765번도 x바가 2일 확률이란 말은 내가 추출한 두 원소의 합이 4일 확률을 구하면 x바가 2일 확률이 구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 단원은 이걸로 마무리. 이걸 마무리하고 한 가지 언급만 좀 하고 모평균 추정 들어가겠습니다. 모평균 추정이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참고는 아니고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긴 한데 얘들아 너네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표준화 Z 시그마분의 X 빼기 M. 우리가 표준화 했을 때 Z의 평균이 뭐가 된다고 배웠어요? 네? 여러분 0이 된다고 배웠죠. 표준화하면 표준정중도 곱셈 가운데가 0이었잖아. Z의 표준 편차가 뭐가 된다고 배웠죠? 얘는 1이 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배웠는데 주입식으로 배웠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내가 말을 안 해줬거든. 다음에 언제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이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거든. 자, 이거 왜 그런지 혹시 생각해본 사람? 왜 그런지 그런 거 잘 안 하는구나. 배웠는데 선생님이 다음에 해줄게 했더니 왜 그러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해보고 이런 거 잘 안 하죠? 그런 것도 해보고 가면 좋은데. 자, 이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Z가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2의 Z라는 거는 2의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잖아요. 근데 봐봐 얘들아 얘는 둘 다 상수잖아. x의 평균하고 x의 표준 편차는 정해진 값이에요.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이미 상수 평균값 고유정의를 써야지. 평균값 고유정의. 즉 시그마분의 1은 그냥 요거 전체 곱해져 있는 수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평균이니까. 평균값 고유정리. 무슨 말인지 알죠? 시그마분의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x 빼기 m이니까 상수는 따로 쓸 수 있다 그랬잖아. 2의 x와 평균값 고유정리. 얘가 0, m이죠? 그래서 너는 0이에요. 자, 또 표준 편차 Z의 표준 편차 얘도 마찬가지야. 자, 얘를 이렇게 따로 쓸까요? 이거 이대로 쓰지 말고 이렇게 시그마분의 X 빼기 시그마분의 M 이렇게 쓸게. 어쨌건 얘네들은 상수예요. 그럼 얘는 표준 편차 세계에서 무시된다고 했었잖아. 평균값 고유정리. 요 놈만 바깥으로 나가죠. 얘만 바깥으로. 근데 절대값이지만 시그마 어차피 양수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얘는 어차피 x의 표준 편차가 시그마거든요. 둘이 똑같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평균 표준 편차는 0, 1임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가끔 서술형에 내시기도 하죠.
서준이 가끔 내세요. 그래서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제 모평균에 추정하겠습니다. 지울게. 얘들아, 지금 우리가 이 통계적 추정이라는 단원을 들어와서 첫 번째 배운 게 뭐였냐? 표본 평균 x바의 분포, 즉 표본 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뭐 이것저것을 배웠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나는 그랬어. 나는 어릴 때 이게 뭐지? 되게 난감했었어. 왜 난감했냐? 아니 왜 x바의 평균을 왜 구해야 되지? x바는 표본을 추출하는 거잖아. 표본을 왜 추출한다고? 모집단이 졸라게 많으니까 표본만 딱 추출해가지고 뭔가를 해보자라는 거 아니야? 일부만 보고 전체를 추정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아니 그 표본들의 평균을 구한대. 아 그럼 그 표본을 계속 만든다는 거잖아. 그리고 평균을 구한다는 거잖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지? 이러면서 되게 약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런 약간 혼란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름 내린 결론은 이거야. 그래서 전반부는 이론적 접근이라고 나는 생각해. 실제로 x바를 그렇게 계속 구할 일은 없고 x바가 별량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앞단원에서 그 x바가 별량의 역할을 하고 실제로 x바의 평균 이런 거를 실제로 구할 일은 없다. 표본은 하나만 뽑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앞단원은 그러니까 이론적 접근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론적으로 x바를 계속 x바를 만들어내면 그 x바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아요는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게 이제 실제 접근이야. 실제로는 표본 평균은 하나만 구하는 거지. 표본은 하나만 구하는 거야. 크기가 100짜리 표본 하나만 구하는 거야. 크기 1000짜리 표본 하나만 구하는 거지. 계속 여러 개를 구해서 평균 낼 일은 실제로는 없다. 자, 그럼 하나만 구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표본을 하나를 우리가 표본 크기가 크기 n인 표본을 하나를 구성을 했어.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을 찾았어요. 자, 표본 평균이 구해졌습니다. x바가 구해졌어. 예를 들어 볼게. 전국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궁금해. 아 근데 수학 애들 다 시험 보면 되긴 하는데 근데 다 시험 보기 싫어가지고 요 지역에 있는 1000명만 딱 시험을 봤어. 데리고 와서 1000명을 딱 시험 봤더니 평균 점수가 70점이 나왔대. 1000명 시험 봤더니 70점이 나왔대. 자, 70은 얘가 모평균과 같다 다르다. 내가 구한 70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과 웬만하면 같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같지 않죠. 같지 않아요? 누가 같다고? 얘가 같은 게 아니라 참고로 누가 같다고? x바의 평균이 모평균 것 같다고.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x바가 모평균하고 같은 건 당연히 아니지. 자, 근데 아무튼 x바를 구했어. 자, x바를 구했단 말이야. 왜 구했다고?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구한 거야. 근데 70점이라고 해놓고는 가만히 있어봐. 자, 얘네들이 70점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전국에 있는 학생들 점수는 70점을 가운데다 놓고 65와 75 사이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한 거예요.
구간으로 추정. 자, x바 70점을 구했지? 그거에 왼쪽, 오른쪽 요 간격 안에 모평균이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거야. 그거를 모평균의 추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그 구간은 어떻게 설정하냐? 이렇게 설정합니다. 자, x바 빼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누가 있어요? 모평균이 있어요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자, 이렇게 될 확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불러요. 즉 모평균이 저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야. 자, 이걸 약간 좀 시각화 시켜서 보여드리면, 자, 별량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내가 x바 하나를 구했더니 x바가 여기 찍혔어. 그랬을 때 모평균이,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 보내고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왼쪽으로 보냈을 때 요 간격 안에 어딘가 m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이 어딘가에 m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통계적 추정이라고 말하고, m이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하는 거야. 다시 모평균 m이 이 구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해. 신뢰도라고 하고요.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간을 신뢰도. 자, 다시 모평균 m이 저 구간에, 정확히 하면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죠. 신뢰 구간에 들어있을 확률이야. 확률을 우리는 신뢰도라고 한다. 자, 이 신뢰도는 그러면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뢰도는 결국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P. 아니다. 이렇게 하자. 신뢰도는 K에 따라서 신뢰도가 바뀌어요. K가 얼마냐에 따라 신뢰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95% 또는 99% 이렇게 두 가지로 추정을 해요. 물론 내 마음대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근데 95% 확률로 모평균이 저 안에 들어있으려면 그때 K가 1.58이에요. 자신이 없어. 거의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다시 보니까 아마 그럴 거야. 1.96이야. 어쩐지 뭔가 숫자가 있었거든. 그 다음에 99%의 신뢰도로 저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때 K 값이 2.58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간격을 신뢰 구간이라고 해. 이 간격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신뢰 구간이 넓으면 신뢰도가 올라갈까 낮아질까? 신뢰 구간을 넓게 잡으면 신뢰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신뢰도는 높아지죠. 왜? 구간을 넓게 잡으면 아무래도 모평균이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겠지. 그쵸? 그러면 신뢰 구간을 좁히면 좁힐수록 이 안에 모평균 들어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구간이 줄어들면 신뢰도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 통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평균을 추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야. 나 이번에는 신뢰도를 한번 100%로 한번 맞춰볼래.
빵점부터 100점까지 이러면 100%예요. 그렇잖아.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신뢰도만 높은 건 별 의미 없는 거죠. 간격도 적절히 좁고 그러면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뢰도만 무조건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격을 좁히면서 신뢰도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은 95%로 신뢰도 95%로 추정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얘는 간격이 너무 넓어져. 그래서 95%의 확률로 이건 참이에요. 그럼 5%는 오차가 생기는 거죠. 틀릴 수 있는 겁니다. 5% 확률로는 얘네가 딴 데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95% 확률로는 맞아. 그럴 때 이 K 값이 1.96으로 결정이 됩니다. 선생님, 근데 이 K는 뭔가요? K를 신뢰도 상수라고 불러요. 신뢰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뭐 문제를 잠깐 볼까요? 보면 396쪽을 볼게요. 396쪽. 396쪽 볼래? 396쪽 보세요. 개념 이춤 1번. 자, 이런 식이야. 자, 396쪽 개념 이춤 1번. 369쪽. 369쪽. 자, 거기 보시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모평균은 m이래요. n명, 크기는 n이래요. 크기는 n. 평균이 자 n명의 평균이 42분이래. 아유 시우야 집중 좀 해. 자 n명을 이미 추출해서 운동시간 조사했더니 42분이 됐대. 얘들아 42라는 게 모평균이야 표본평균이야 시우야? 그쵸. x바가 42라고 된 거야. 이거를 x바를 알려줘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95% 신뢰 구간이야. 95% 신뢰 구간이 그러하대. 38.08 그거 나왔다. 모평균이 요 사이에 있대. 45.92 사이에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는 95% 신뢰 구간이구나. 그러면 신뢰도 상수가 1.96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1.96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거고, 그럼 봐봐. 이게 42부터 이만큼 커진 거니까 지금 여러분 어느 값이냐면 요 값.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구할 수 있어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얼마가 되냐면 45.92에서 얘를 뺀 값. 다시 얘가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니까요. 이 값을 알아낼 수 있다고. 이 값을 x바가 42니까 그러면 3.92죠. 근데 누가 주어져 있어 지금 얘가 주어져 있죠. 시그마는 얼마래? 11에 그 다음에 얘도 알죠. 얘는 얼마야? 1.96이래. 그럼 누구를 구할 수 있다? 루트 n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자 이거 보시면은 루트 n은 얼마 나오죠? 루트 n 50 나오나요? 5 나와요? 맞나? 5 나오나요? 맞아요? 그래서 n은 그럼 얼마야? 25예요? 이렇게 해서 찾는 거야. 이 단원에 하는 일이 이거야. 하는 일이 이거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그러면 요 놈이 되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얘만 알면 돼. 이 단어는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의외로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의외로 이 단어는 그냥 너는 이것만 구하면 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 구하면 문제가 그냥 다 풀려버려요.
얘를 우리는 오차라고 말하거든요. 오차. 그러니까 x바로부터 요만큼, x바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이라고 했잖아. 얘를 우리는 보통 오차라고 하는데 이 공식만 외워놔도 되는 거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 오차야 그냥. 그리고 k는 신뢰도 상수. 신뢰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신뢰 구간은 다시 한번 할게. 신뢰 구간은 꺽쇠로 표시할게요. x 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x 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신뢰 구간. 그러니까 x 바에다 오차 빼고 x 바에다 오차 더하면 된다고. 이걸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어요. 길이. 이건 그냥 오차의 2배. 이 길이. 아니, 꺽쇠입니다. 이 길이. 그러니까 오차의 2배야. 보시다시피 누구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답을 다 할 수가 있어. 이 단어는 핵심이 이거야.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때 얘들아 여기서 시그마는 누구다? 시그마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쓴다고 했죠? k를 신뢰도 상수라고 했죠? n은 물론 표본의 크기고요. 자, 이게 사실 이 단어의 정도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울게요. 이거 방금 그냥 저 문제 풀어본 거니까 개념 하나 풀어본 거니까. 자, 그리고요.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지금 내가 너희한테 이거고 이거다라고 주장했잖아. 마치 그냥 95%면 이거고 99%는 이거다라고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했잖아. 미안하지만 이거는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외울 필요가 없어.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은 신뢰도 상수 K는요. K는 표준화 수치예요. 표준화 수치예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자, Z 정규분포 곡선에서요.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에서 가운데 빵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K가 여기 마이너스 K. 표준화 수치 K야. 자, 이 넓이 있죠? 이 확률이 신뢰도예요. 이 확률이 신뢰도라고요. 선생님,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 P Z가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말이 있다면 그때 95%의 신뢰도로 K값이 1.96인 거예요. 실제로 이게 확률이 그러하고요. 실제로 마이너스 2.58 Z 2.58의 확률이 실제로 0.99라고요. 그럼 선생님 어쩌라는 거죠? 이거를 준다는 얘기지. 저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 자 95%로 추정합니다 라고 하는 밑에 이게 써있어요. 그거 보세요. 밑에 써있죠? 1.96, 0.95 써있잖아요. 문제에 다 그걸 준다고. 이걸 무조건 줍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오히려 외웠다가 선생님 근데 이게 사실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이거 뭐 주어지겠지만 맞는데 재수 없으면 걸려요. 아, 여기 지금 없나? 하나쯤 나올 텐데. 하나쯤 나오는데. 아, 이게 여긴 없네. 왜 없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걸리냐면요. 얘를 가끔 이렇게 줘요. 여기 1.96 계산하기 귀찮을까봐 얘를 2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2로 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2.
근사값으로 그냥. 얘를 3 이렇게 주는 문제들 간혹 있어요. 3. 계산하기 귀찮을까봐. 그럼 주어진 대로 741번이 그렇대요. 741번이 그렇대요. 741번 어디 있니? 741. 그래. 거기 741에 2번. 741에 2번 보니까 741에 2번 봤어? 그렇잖아. 주어진 게. 그럼 그때는 K값을 2라고 써야 돼요. 99%일 때가 2.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답하는 거다. 오케이? 이걸 보면서 답하는 거다. 그럼 선생님 1단원에서 뭘 물어보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물어보냐? 자, 주어지는 게 그냥 그때그때 달라. 어떨 때는 실내 도를 알려줘. 자, 95%입니다, 여러분. 95%예요. 표본의 크기가 100이에요. 그때 구간이 이렇게 나오려면 시그마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면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다. 95%예요. 95% 구간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때 표본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다 그냥 얘만 알면 끝나. 그러니까 정확히 얘만 K 곱하기 루트m보다 시그마. 오케이? 이거만 알면 뭐 이런 거 알려주고 95%니까 얘 알려주고 얘 구하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 그런 식이에요. 실내 구간을 구해라.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질문만 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실내 구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실내 구간이 주어지는 경우. 자, 실내 구간이 이렇게 줬어. 실내 구간이 목평균 m이 얘와 얘 사이에 있다가 실내 구간이래. 예를 들어서 뭐 30, 뭐 50. 자, 이게 실내 구간이래. 실내 구간. 뭐 95% 실내도 95%. 자, 실내도 95%. 뭐 이런 식으로 줬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줬어. 실내 구간 이렇게 주잖아. 실내 구간이 딱 주어지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실내 구간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두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x 바를 알 수 있습니다. 실내 구간이 딱 주어지잖아. x 바가 바로 나온다. 얼마야? 얼마? 40. 실내 구간의 정중앙에는 항상 x바가 있는 거예요. m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착각하거든요. 가운데 m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m은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거지. 가운데 m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운데가 m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x바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0이에요. 자, 여기다 이렇게 써줄까? x바가 정중앙에 있다. 요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알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요거를 알 수 있겠죠. 이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겠죠. 50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요 두 가지 정보를 실내 구간이 주어지면 이 두 가지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괜찮을까? 찍어두시고. 의외로 여기는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문제는 잘 풀립니다. 여기는 잘 풀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자, 그래서 얘들아 일단 369쪽이요. 369쪽 다시 볼게. 369쪽 그냥 가볍게 스캔만 해보자. 스캔만. 예를 들어서 뭐 731번 같은 거 봐봐. 731번 같은 거 보세요. 무게 평균 M, 표준 편차 1.4. 49개를 이미 추출. 표본의 크기가 49야.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했더니 A에서 7.991에 오케이? A에서 7.991에 괜찮아? A에서 7.991에 자 그러면 그때 A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는 무조건 얘부터 구하세요. 여러분. 무조건 얘부터 구해 일단. 오차가 제일 중요해. 얘부터 구해. 신뢰도 95%니까는 1.96 곱하기 오차는 그냥 여기다 나만 그냥 쓸게. 오차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7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야? 표준 편차가 1.4야. 자 이게 오차지. 오차 계산은 되겠지. 어떻게든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계산을 해. 그 오차에서 뭐만 빼면 오차에서 그러니까 7.992에서 이 오차를 2배 해서 빼면 A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오차만큼 빼면 표본평균이 나오는 거고 가운데 정중앙 오차를 한 번 더 빼면 옆에 실내구간의 양 왼쪽 끝이 나오는 거지. 이해돼요? 오차를 구해. 그리고 나면 대충 다 풀려. 요 얘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 돼. 그 약간 어려운 문제, 약간 어려운 거는 일부 있습니다. 732번 같은 건 조금 난이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볼게. 370쪽 봐봐요. 370쪽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알아는 듣고 있어요? 370쪽이에요. 개념이 지금 2번이에요. 무게의 평균이 M. 모평균이 M인가봐. 그죠? 모평균이 M이야. 이랬어요. 400개. 표본의 크기가 400이야. N은 400. 측정했더니 평균이 540, 표준 편차가 20. 얘는 누굴 알려준 거야, 얘들아? 거기서 평균이 얼마? 평균이 540, 표준 편차가 20. 누구 알려준 거죠? 누가 알려준 거예요? X바 알려준 거죠. 맞죠? X바 알려준 거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 20이면 뭘 알려준 거예요? 시그마 알려준 건가요? 아니야. 얘들아. 시그마가 아니야. S를 알려준 거예요. 자, 내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야, 이게. 이 문제를 풀 때요.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하니까 친구들은 그걸 표준 편차가 2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표준 편차를 20이라고 놓고 요 공식에다 데이터 풀잖아요? 잘 풀려요. 답이 잘 나옵니다. 그 밑에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야. 걔네들을 표준 편차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그런데 답이 다 맞게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그게 정말 표준 편차인지 알고 삶을 살아가게 돼. 나는 맞게 풀고 있구나. 왜? 답이 계속 맞으니까. 그러다가 시험날이 다가와요. 시험 당일에 이제 풀어야지. 갑자기 표준 편차가 어디 갔지? 선생님 분명히 이거 표준 편차라고 하셨는데 가만 있어. 이거가 표준 편차가 아닌 것 같은데 400명의 무게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니까 이거 뭐였더라? 표본 표준 편차? 망했다.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이게 답을 못 구하겠는 거야. 그거를 그 순간에 깨달아. 그래도 선생님 평소에 그냥 다 맞았으니까 그냥 풀겠죠. 평소에는 그게 표준 편차인지 알고 풀었다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근데 나는 어릴 때, 나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거 고민을 한 거야. 뭐지? 다른데?
왜냐면 그 당시에는 선생님 같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 학교에는. 선생님 학교 수업만 들어가지고 학원은 다닌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나 들은 적이 없으니까 너무 나는 난감했던 거야.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책을 열심히 찾아보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딘가에서 보긴 봤을 것 같아. 그래서 결론이 뭐였냐? 결론이 이겁니다. 골 때려요, 결론이. 결론이 뭔지 알아? 아유, 젠장. 아? 표본의 크기가 맨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잖아? 충분히 크면 표본 표준 편차를 편차 S죠? S를 시그마 모 표준 편차를 대신해서 쓸 수 있대요. 라는 내용이 어딘가 귀퉁이에 있어. 어딘가 귀퉁이에 있어.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들은 아무도 설명 안 해줬어요. 나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어. 찾아보니 이런 말이 어딘가 귀퉁이에 있더라고요. 자,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거예요. 자, 봐. 합리적으로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모평균을 추정해야 되죠. 모평균을 못 구해서 추정한 거잖아. 모평균을 구하려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나는 100개짜리 표본을 추출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해서 모집단을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정할 때 여기다 모 표준 편차를 쓰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말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나는 모집단을 추정해야 돼. 모집단을 몰라서. 근데 여기다가 모 표준 편차를 쓰라는 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공식이었던 거야. 그러나 이게 사실이래. 시험장에서 아이들이 결국에 어떻게 헷갈리게 되는지 알아요? 순간 이거 모 표준 편차라는 표본 표준 편차라는 사실이 인지가 됐다? 그때 애들이 뭘 헷갈리냐면 이런다. 그러면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뭐였더라? 야, 아니, 맞아. 나는 천재야. 맞아. 루트 n분의 시그마. 나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얘구나. 그게 22얘구나 이러는 거야. 아휴. 그래서 세 가지 표준 편차 세 가지 모 표준 편차 시그마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 S. 그 표본 표준 편차 S는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아요. 교육과정 용어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표본 안에서 구한 표준 편차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녀석을 대체하는 거야. 시그마를 대체하는 게 S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고 왜? 시그마를 몰라요. 뭐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겠어. 현실적으로는 그 S를 가지고 추정하는 게 옳지. 그 S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게 저기 써놓죠. 시그마 X 바 모 표준 편차, 표본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명확히 구분해줘야 이 단원을 무사히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내가 좀 적어주지는 못했는데 말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복기 높게 잘 적어.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풀어보세요. 문제를 많이 못 풀긴 했는데 일단은 필요한 개념들은 설명을 다 했어요.